자기 수도성을 평가하는 건데, 이제 자기 수도성을 연대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이제 오늘은 2024학년도 연세대학교 어떤 주요 변화가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는 서류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자,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연세대 학교가 정말 아름다운 학교죠. 그러니 연세대를 희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가 일단 뭐 소형고, 상위권 스카이 중에 하나라는 것도 물론 있기는 있지만, 또한 어떤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가 너무 아름다워서 꼭 합격하고 싶은 그런 여학생도 있었습니다. 자, 2024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이제 시행령 주요 변경 사항을 보니까요. 일단 거기 기회균형 전형 선발 비율이 확대가 되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기회균형 모집 당원자 수시와 정시를 이원해서 운영하게 되었는데, 자, 기회균형 전형 선발 비율을 충족하기 위해서 무려 모집 인원을 284명에서 384명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계약학과 및 글로벌 융합공학부라든지 인공지능학과 모집 전형이 다양화되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말 좀 노려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특별 전형으로 별도 운영되었잖아요. 그게 무엇이죠? 첨단 융복합학과 특별 전형의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전형, 수능 위주로 확장하자 다양한 전형을 선발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과 정시로만 선발했었던 글로벌 융합공학부, 인공지능학과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전형, 그 다음 정시 확장하자 다양한 전형으로 선발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점 같은 경우는 다양한 전형으로 지금 전형을 다양했다라는 것은 충분히 여러분들 충분히 노려볼 만한 거기 자신이 있으면 충분히 한번 노리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학생들마다 무엇이 장단점이 있어요. 자기는 어떤 분야가 강하고 어떤 분야가 강하고 그러다 보니 전형마다 다 틀리거든요. 자기는 어떤 전형 강하고 어떤 전형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양화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강점되는 전형으로 지원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학생의 교과에서 추천형, 전형에서 반영 비율이 조정이 됐고요. 자, 추천 인원도 기준이 변경이 되어서 첫 번째로, 자, 반영 비율이, 자, 2023년도까지는 면접이 40%였는데, 자, 이제 2024학년도부터는 면접이 30%로 축소가 되었고, 모집 인원도 3학년 최저 인원 5% 이내에선 학교별 최대 10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형간 중복 지원이 확대가 되었어요. 기존에는 학생부 위중 전형 내 세부 전형간 중복 지원이 불가했는데 이번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 그러니까 추천형과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활동 우수형간에만 중복 지원이 불가함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교과, 추천형, 어떻게 선발하고 있을까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별 거기 학교별 최대 10명, 이렇게 이제 선발하고 있잖아요. 공통 과목은 5과목 수강하셔야 되고, 일반 선택 과목 5과목, 그 다음 진로 선택 과목, 한 과목에 최소 2수 과목 수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당연히 내신도 좋긴 좋아야 되는데 뭐가 있죠? 면접 평가 30%가 들어가는데, 아시다시피 연세대 면접은 재시문 기반 면접이죠. 지금 우리 이제 본인이 우리 예비 고3들 중에요. 이제 고3들 중에 본인이 재시문 면접에 있는 그러한 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미리미리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좀 재시문 면접에 있는 대학교를 지원할 거라면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미리 좀 준비를 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재시문 면접 출제됐던 문제들을 이제 구입을 해서 이제 서점이라든지 뭐 알라딘 예스24에서 있거든요.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좀 미리 좀 문제를 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재시문 면접 기분이 이런 식으로 좀 문제가 나오는구나라는 질문 유형에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적응이 되고 한번 미리 풀어본다면 많은 도움이 되고 해설집도 설명도 정말 잘 나왔어요. 그래서 미리 한번 혼자서 좀 준비를 하고 나서 나중에 그때 이제 면접 시즌 다가왔을 때 그때 제가 좀 학원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좋은 결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 면접이 30%이기 때문에 이제 교과점은 무엇이 없는 거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연세대 하면 무슨 점수로 유명하죠? 네, 맞습니다. Z 점수로 유명하죠. 자, Z 점수를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자, 이제 거기 원점수에서 평균 뺀 그 가격이겠죠. 원점수 평균을 빼거나 그 표준 편차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이제 연세대를 지원할 때 무조건 내신이 좋은 것도 물론 좋겠지만은 Z 점수 꼭 평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표준 편차 꼭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표준 편차가 높아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낮을수록 Z 점수가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표준 편차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활동 우수형과 국제형이 있죠. 이제 국제형은 보통 우리 아시다시피 해외고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죠. 자, 서류평가는 제 1단계 100% 선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집 인원도 거기서 1단계에서 이제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 면접평가 40%로 재시문 기반 면접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1단계에서 일단은 모집 배수는 틀려요. 뭐가 틀리냐면은, 일단 인문 통합이라든지 이제 국제 계열 같은 경우는 3배수로 선발하고 있고요. 자연 계열은 4배수 일단은 선발하고 있고 재시문 기반 면접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미리미리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활동 우수형, 국제형 당연히 무엇이 있습니까? 수능 최저가 있죠. 그래서 인문 같은 경우는 2합 4등급 이내. 근데 영어는 별개입니다. 국어, 수학, 탐구지 2합 4등급 이내, 영어는 3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그 다음에 자연계열. 자, 2합 5등급 이내입니다. 수학 포함이겠죠. 근데 수학은 아시다시피, 네, 미적분, 기하, 자, 이런 점들이, 자,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2합 5등급 이내고 영어는 3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그 다음에 활동 우수형에서 의예과, 치의학과, 약학과는 1등급이 2개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국어, 수학 반드시 1개 과목이 포함돼야 되고, 1등급 2개 있어야 되고, 영어 3등급 이내, 그 다음에 한국사 4등급 이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형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형 같은 2합 5등급 이내고요. 영어는 1등급, 그 다음에 한국사는 4등급 이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형, 해외고, 그 다음 검정고시는 자, 대학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가 않습니다. 자, 대표 우리가 활동 우수형 서류평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제 학업 역량도 평가하고, 진로 역량도 평가하고, 이제 인성 역량도 평가를 하겠죠. 자, 이제 대표들은 학업 역량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학업 역량에서는 이제 3가지 항목을 평가를 하고 있어.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고 있고요.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를 평가하고 있고, 탐구 활동 이 3가지를 평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각각 항목 무엇을 평가하냐면, 학업 성취도 같은 경우는 좀 4가지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희망 전공과 관련돼서 도전적인 과제나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기울였는지 이 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점이 있는 거죠. 본인이 자기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선택을 해야 돼. 근데, 자기가 내신에 불리할 것 같아. 그런데, 그래서 회피를 했는지 아니면 그래도 어려운 과목에 도전했는지, 이러한 점들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종종 이제 어떤 분이 좀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내신이 1점대예요. 근데 신소재 공학과를 가기를 희망합니다. 반대쪽 공학과로. 근데 1점대 당연히 서영고 셋 중에 하나를 지원하겠죠. 근데 이 학생이 이제 물리를 선택을 해서, 근데 신소재하고 반도체는 솔직히 물리는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거기 선택 과목이 당연히 그래야 될 과목인데, 선생님들이, 학원 선생님 어떤 선생님들이, 왜 어려운 물리를 들었냐, 물리 내신 깎아먹는 건데 왜 들었냐라고 막 뭐라고 하더래. 그래서, 걱정하시는 거 어머님이, 물리를 괜히 선택했을까요? 그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말 그대로 그냥 수능처럼 충족시켜가지고 교과로만 지원할 거면 상관은 없는 건데, 요즘에 건국대라든지 경희대라든지, 그 다음 고려대 같은 경우는 무엇을 평가하죠? 교과에서도 서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먼저 아이가 희망하는 대학교를 먼저 고려하시거나 사실 제가 봤을 땐 당연히 물리 들어야 된다. 왜? 1점 되면 당연히 그 정도 가니까, 그 정도 가기 때문에 학점도 지원할 거기 때문에, 그랬더니 어머님이 안심을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희망 전공과 관련된 과목과 다른 과목의 성적 차이입니다.
이제 이런 점들이 있어요. 종종 이런 걸 많이 물어봅니다. 이제 인문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수학에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한 일주일 전인가 한 여학생과도 상담을 했는데 이제 국어를 정말 잘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어문계열 잘하는 학생들이 좀 이과 좀 수학 쪽은 좀 약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수학을 버려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절대 버리면 안 된다고. 왜? 너무나 이 과목이 자기 전공과 관련된 과목과 그렇지 않은 과목 성적이 많이 나자 그러면은 충실성, 학교에 대한 성실성이라든지 학업에 대한 충실성에서 자,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연대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적 차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연대를 지원할 거라면은, 좋은 과목을 당연히 내시니 학업 역량이 뛰어나야 되겠죠. 그 다음 또 세 번째로 등급도 평가하지만, 연대는 뭐가 이제 Z 점수가 있죠. 그래서 원점수라든지, 평균이라든지 표준 편차가 적절한지 그리고 성적의 꾸준히 상승했는 건지 이런 점들이 학업 성취 방법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도 평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발적인 성취 동기와 목표 의식을 가지고 넓고 깊게 학습하는 의지와 열정이 생기며 보이는지 이건 자발적인 성취 동기죠. 자발적인 동기니까 이 동기를 어디에서 잡아야 될까요? 수업 중에 교과 내용에서 그 내용이 그래서 호기심을 가져가지고 호기심 본인의 진로와 관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호기심을 본인의 진로와 관련해 심화시켜 나가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어떤 수행평가를 했는데 그 수행평가에 어떤 호기심이 생겨서 본인의 진로와 연결시켜서 깊게 학습하는 그 과정, 이러한 점들의 목표 의식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여줄 수가 있고, 또한 교과 활동을 통해서 지식의 폭을 확장한다라든지, 새로운 것을 창출하려는 노력하는, 즉, 결과물을 보여야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상황이 그렇고서 아이들이 무엇만 조사했음, 무엇이나 호기심만 가렸음, 이것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새로운 것을, 그러니까 창의적인 창출이겠죠. 이러한 창출하려는 노력이 보였는지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탐구 활동 항목에는 무엇을 평가하고 있냐면 교과 탐구 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결과물을 산출했는지 적극적인 탐구적 호기심이 보이고 있는지 그 다음에 탐구 활동을 통해서 학문에 대한 열의와 지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서는 이제 종종 탐구 활동에서 쭉 보면 연대 같은 경우 합격한 학생들 같은 경우 보면 물론 본인이 연대 이제 진로 역량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진로 역량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진로 역량을 평가하고 있으면서도 진로와 관련이 없는 다양한 배경 지식에 있어서의 학업적인 역량도 있는 건지 이런 점들을 골고루 둘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점, 그 점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역량에서는 이제 전공과 관련된 활동과 경험을 많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공 관련 활동 경험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 수도성을 평가하는 건데, 이제 자기 수도성을 연대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기존에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속 확장하려고 노력했는지, 기존에 경험한 내용이. 그러니까, 기존에 경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점이, 물론 교과 수업 내용도 될 수도 있고, 수행 평가가 될 수도 있고, 동아리 활동의 팀별 과제도 될 수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생기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경험한 내용을 2학년 때 심화시킨다라든지, 2학년 때 경험했던 내용을 3학년 때 끄집고 왔단 말이야. 심화시켜서. 그래서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용을 2학년 때 끄집고 와서 구체화시켰고, 2학년 때 그 경험한 내용을 3학년 때 끄집고 와서 심화시켰단 말이에요. 이런 점들을 통해서 자기 수도성을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의 다양성을 평가하고 있어요. 근데 경험의 다양성은 여기 독서 활동도 평가하고 있는데 예체능 영역에서 적극적인 데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그래요. 이제 학종으로 지원한 학생들의 예체능의 과세택을 보면 그냥 평범합니다. 뭐, 열심히 운동한다라든지 본인이 거기 취약한 운동 부분을 노력한다 그런 점들이 있는데 이제 반면에 그렇지 않은 학생들 많습니다. 자기 진로와 관련돼서 심화시켜서 보고자 들어간 학생들도 있고요. 특히 미술에서도 정말 아주 깊이 파고드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맘띵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2023학년도에서 이제 소신에서 합격하는 생계로 분석을 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 학생들 예체능을 보면, 와, 이 예체능을 본인의 진로와도 관련시켜서 이렇게 심화시켜서 정말 탐구 역량을 보여주는 거나 정말 그런 깜짝 놀랄 만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연대가 바로 예체능 영역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 같은 게 연대만 평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대학교에서 창의적인 학생을 많이 선호하는데, 일단 창의적인 발생을 통해서 일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지가 나와야 돼. 그러면 창의적인 발생을 통해, 어디서 발생을 통해서 대부분 동아리 활동에서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좀 동아리 활동에서 저는 그래요. 아이들이 이제 많이 물어봅니다. 컨설팅을 할 때. 동아리 활동도 주제를 정하잖아요. 그럼 주제를 정할 때 의견 다툼이 약간 있어요. 왜? 본인이 지원하는 전공과 관련된 학과와 관련된 밀접한 주제를 선택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그게 자기가 원하는 주제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그 주제를 통해서, 그 주제의 진행을 통해서 거기에서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서 본인의 진로가 연계시켜라. 이런 것도 충분히 보일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점은 무엇도 보일 수가 있냐면 주어진 교육 환경 극복하거나 충분히 활용한 경험이 있는지도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 일단 물론 이제 특목고 자사고는 당연히 그 듣고 싶은 과목이랑 교과 요소가 뛰어나지만 반면에 일반고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거든요.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동교육 과정이라든지 소인수 과목을 본인의 진로에 연계시킬 수 있다는 최대한 주어진 환경을 충분히 활용하려고 노력하면서 주어진 환경 내에서 본인의 역량을 향상시키려 노력한 거, 이런 점들을 노력해서 생계에 보여줄 것을 저는 항상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에서는 협업 능력, 나눔과 배려, 그다음 소통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성실성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정말 우리 모든 학생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올해 같은 경우도 뭐 정말 거기 합격했던 학생들 상하교육부를 보고 가면 정말 그 학생의 상하교육부가 다양한 활동을 안 합니다. 활동하면 그 활동이 아니라 이 점이 있습니다. 이 점 좀 잘 들으면 좀 다양한 활동이 아니라 정말 심도 있으면서 진짜는 활동 하나에서 다양한 역량을 보여주는 그런,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양한 활동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심도 있으면 정말 깊이 있는 활동에서 다양한 역량을 보여준 학생들이 연대에서 많은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는 점, 그 점 꼭 기억해 두시고 미리미리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